한국에서 교환학생이 온다고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파리 명문 사립학교를 따라올 수나 있나요? 프랑스 파리 명문 사립학교 1등 알렉상드르는 좌절하며 얼굴을 감싸 안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항상 최고였던 그녀에게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알렉상드르 뒤부아예요. 저는 파리의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제 성적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느꼈고 매일 열심히 공부했으며 반에서 항상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저의 아버님은 유명한 사업가이시자 학교 운영위원회 멤버이신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에 남는 건 오직 최고뿐이에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고 경쟁이 아주 중요한 프랑스식 학습 방식을 믿었어요. 매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가벼운 마음과 자신감을 안고 교실에 들어갔어요. 또 다른 수업과 공부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 옆에 서 있는 제 친구 이자벨 마르탱을 보았어요. 이자벨은 늘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잡으며 살짝 속삭였어요. 알렉상드르, 방금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한국에서 새로운 교환학생이 온대. 처음에는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라고? 전에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다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이 한때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력만 좋고 창의성이 없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쩌면 또 다른 소문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프랑스의 학습 방식이 최고라고 늘 믿어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머릿속은 그 새로운 교환학생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가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어요. 모두가 말하는 것과는 다를까? 호기심도 생기면서 여전히 제가 최고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때 교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분하고 다정해 보이는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지우였어요. 저는 그녀를 선명하게 기억해요. 부드러운 눈매와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을 입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 학교에서 왔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출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이 이미 예전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은 관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들으며 어떤 학생일지 궁금해졌어요. 전에 저는 한국 교육은 단지 암기 위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그런 오래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창의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는 늘 제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셨을 때 저는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김지우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차분한 얼굴과 사려 깊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가 저희 수업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거나 심지어 저희의 평소 학습 방식에 도전장을 내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가 곧 변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늘 제 능력과 이곳 프랑스에서의 방식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지우가 저희 반에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녀가 수업과 경쟁에서 어떻게 해낼지 궁금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놀랍고 조금은 두렵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올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해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제 마음은 질문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어요. 수학대회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제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어떤 도전이 와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교환 학생, 김지우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가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시 우리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수다를 떨고 복도에서는 신나는 속삭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교실 문 옆에서 이자벨과 함께 있었어요. 이자벨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알렉산드르, 준비됐어? 오늘 문제들이 정말 까다롭다고 들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도전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김지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스런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셨어요. 모두가 시험에 집중하면서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시험지를 펼치며 문제들을 훑어봤어요. 처음에는 평소에 여러 번 연습했던 문제들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풀어가다 보니 마지막 몇 문제는 달랐어요. 문제들이 더 창의적이고 복잡했거든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연필이 종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쉬운 문제들을 마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 중 하나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췄어요. 그 문제는 까다로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라는 퍼즐 문제였어요. 평소처럼 제 방법을 써봤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잠깐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 저는 김지우가 생각났어요. 수업 시간에 그녀를 봤을 때 항상 차분하고 사려 깊었거든요. 혹시 그녀만의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문제를 풀어갔지만 점점 압박감이 몰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몇 분 후 제 책상 근처에서 부드러운 연필 소리와 누군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허밍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김지우가 완전히 집중하며 시험지를 풀고 있었어요. 그녀의 글씨는 깔끔했고 연필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걸까?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저는 결국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답을 썼지만 마지막 몇 문제에 대해서는 제 답이 최선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계를 한번 보며 한숨을 쉬고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학교 강당에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 수학 도전의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해졌어요. 오늘 수학 도전의 최고 점수자는 김지우예요. 강당에는 웅성거림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충격과 실망이 섞인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 생활 중 처음으로 제가 1등이 아니었거든요. 김지우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강당 앞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거만함 대신 조용한 만족감과 부드러운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녀가 까다로운 문제들을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를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모든 디테일을 생각하며 풀었더라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복도의 한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해낸 걸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녀가 자기소개할 때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게 답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게 생각났어요.
그 순간 저는 좌절감과 동시에 감탄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늘 제 학습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이자벨과 몇몇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모였어요. 알렉산드르, 오늘 시험 어땠어? 문제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웠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도 패배감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어요. 실망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김지우의 방법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그녀의 비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해 보았어요. 수학 대회는 제 자신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큰 도전이었어요. 어쩌면 빠르고 경쟁적인 것만이 학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지우는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이면 훨씬 창의적이고 뛰어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지만 그날은 제 안에서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한국과 같은 나라의 다양한 사고방식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저를 조금은 두렵게도 동시에 설레게도 했어요. 수학 도전 대회 후로 계속 김지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과 문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풀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늘 빠르고 경쟁하는 게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노트를 꺼내어 시험 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수학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 서둘렀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김지우의 차분한 모습을 비교해보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이자벨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알렉산드르, 무슨 생각에 잠겨 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늘 수학 시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 김지우가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었더라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자벨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어요. 그녀한테 직접 물어봤어? 라고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좀 부끄러워. 난 늘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 잠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프랑스식 학습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었는데 이제 김지우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분주한 학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저는 김지우가 창가 쪽 탁자에 앉아 교과서와 노트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햇살이 그녀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의 탁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안녕, 김지우.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안녕, 알렉산드르. 오늘 어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혹시 내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수학 시험에서 막혀서 정말 배우고 싶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물론이지. 기꺼이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도서관의 한 조용한 구석을 찾고 그녀는 새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명확하고 쉬운 말투로 자신의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나는 단지 빠른 답만 찾는 게 아니야. 문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각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라고 말했어요. 그 설명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그녀가 도표를 그리고 단계별로 적어갈 때 저는 수학 문제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마치 숫자와 방정식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저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해 주었어요. 그녀가 학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열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지가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예전에 제 신념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최고가 되기 위해 달리기만 했던 제가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것도 속도와 정확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시간이 끝난 후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김지우,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앞으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움이 되어 기뻐, 알렉산드르.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답했어요.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식 학습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깊은 이해와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강하고 사려 깊은 교육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배우는 것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수학 노트를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들을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했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빠른 학생이 아니라 더 현명한 학생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김지우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했어요. 한때 한국의 방법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안에 큰 가치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고 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 참 감사했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김지우와 함께한 이후로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를 이제 치열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아직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관심이 전에 없던 문을 열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과 다른 기분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듯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몇몇 반 친구들이 이미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이자벨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 꼭 1등만 노리는 것보다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어쩌면 이게 맞는 방법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 다시 김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김지우라고 살짝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나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함께 배우면 즐거울 것 같아. 그러자 그녀는 다정한 미소로 나름 보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도 꼭 참여할게.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피었어요. 어쩌면 배우는 건 혼자서만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날 늦게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모두 모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자벨, 김지우, 저 그리고 몇몇 다른 반 친구들이 큰 탁자 주위에 모였어요. 도서관은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어요. 모두 노트와 교과서를 펼치고 함께 공부할 준비를 했어요. 김지우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수학 문제 하나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그림과 명료한 말투로 이 문제를 보세요 라고 말하며 보드를 가리켰어요. 그냥 빠르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쪼개서 생각해보자. 각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다정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도 하게 되었어요. 설명을 들을수록 저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가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인 루카스가 손을 들며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김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응, 맞아.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 그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알 수 있어. 마치 한 그림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과 같아. 라고 답했어요.
그녀의 설명 덕분에 모든 게 너무 명확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 후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자벨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뛰어났고, 루카스는 여러 접근 방식을 창의적으로 제시했어요. 저는 김지우가 가르쳐준 새로운 방법을 써보았는데,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문제를 단순히 빨리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탐구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수학 문제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부하는 동안 우리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학습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주로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다투기보다는 두 방법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배우면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스터디 세션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김지우, 이자벨, 루카스를 바라보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제 마음이 열렸고 함께 배우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스터디 그룹 시간 이후로 학교와 배움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고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예전에는 빠른 게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들여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게 훨씬 더 값지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 공부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마치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기분이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깨끗한 새 노트와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책상에 앉았어요. 예전엔 빨리 풀던 수학 문제들을 보면서 이번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첫 번째 문제를 읽으며 숫자와 기호들을 큰 퍼즐의 한 조각처럼 상상해 봤어요.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 각 부분은 어떻게 이어질까? 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연필을 꺼내서 문제를 한 단계씩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어색했지만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늦게 도서관에서 이자벨과 루카스를 만났어요. 함께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복습하기로 했어요. 제가 새로 시도하고 있는 방법, 즉 천천히 시간을 들이고 그림을 그리면서 각 단계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공유했어요. 루카스는 와, 알렉상드르, 이 방식 덕분에 문제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라고 했어요. 이자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게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김지우가 인내심 있게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해 준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명확한 설명 덕분에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배움이 단순히 정답을 빨리 찾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고 발견의 여정을 즐기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집에서 노트를 복습하던 중 역사 과목에 도전해봤어요. 사건들의 연대표를 보면서 날짜를 암기하기보다는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각 사건 뒤에 숨은 이유들을 설명하는 그림과 간단한 메모들을 담은 연대표를 그려봤어요. 그렇게 작업하면서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방법 덕분에 역사가 생생하게 다가왔고 어떤 과목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공부 방법을 연습할수록 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서둘러 풀지 않았어요.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도전이 즐거워졌어요.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기대하게 된 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 토론 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사고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을 들고 제 새로운 접근법을 공유했어요. 도표를 그리고 깊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어떻게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반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니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예전엔 문제를 빨리 풀어서 최고가 되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배움이란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질문하며 때로는 천천히 답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제 자신도 한층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변한 것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공부 방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들로부터 계속 배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김지우가 제 눈을 뜨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다른 방식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저를 더 나은 학생이자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변화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때로는 가장 값진 배움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었을 때 온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학교와 인생이 준비한 다른 놀라움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김지우와 친구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직접 한국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됐어요. 가방을 싸면서 공부 모임에서 배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주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처음엔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이건 새로운 모험이야. 준비됐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곧 비행기에 탑승해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름다운 구름과 맑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착륙할 때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는데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그려졌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궁금하고 설렜어요. 드디어 착륙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공항에서 친절한 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모두의 다정함에 놀라고 행복했어요. 그곳에서 김지우가 우리를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르,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근했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느껴졌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버스는 형형색색의 간판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는 분주한 거리를 지나갔어요. 작은 가게들, 큰 건물들, 그리고 북적이는 시장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김지우는 한국에는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옛 궁궐 옆에 첨단 기술에 마천루가 서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니 제 머릿속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유명한 궁궐이었어요. 넓은 문을 지나 아름다운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보게 되었어요. 궁궐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역사를 설명해 주실 때 과거의 무게가 지금의 에너지와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를 체험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김지우가 우리를 자신의 학교로 데려다 주었어요. 교실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참 공손하고 친절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어려운 과목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제 공부 여정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업에 참여해 제 생각을 나누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경쟁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배움이 공동체적인 경험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김지우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탁에는 밥, 국, 그리고 색깔도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매콤한 채소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식사하면서 그녀의 가족은 각자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며 귀 기울였고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이 깊이 울렸어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저는 김지우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맑은 밤하늘 아래 공원은 부드러운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꿈, 가족, 그리고 서로 다른 공부 방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공부 방식이 바뀌어서 제 인생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배움은 끝없는 여정이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겼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문화와 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소중한 교훈들을 평생 간직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과 그 너머에서 펼쳐질 수많은 모험을 기대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